자, 안녕하세요. 네. 자, 책은 259쪽입니다. 저한테는. 우리 통계 하다가 말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 했고, 편포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정규 분포 실내 구간과 실내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요거일 겁니다. 그죠? 산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68% 외우셔야 돼.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틀렸어.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 표준 편차 하면 95.3. 그 다음에 3 표준 편차 하면 99.7. 그래서 요거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타당도 하면 역학에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타당도 하면은 정확도를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타당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그거 보시면 되고, 이거 전에 체크포인트는 잠깐만 볼게요. 우리는 모집단이라는 거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모집단 말고도 다른 집단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체크포인트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치매 유병률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은 광명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이 당연히 모집단이겠죠. 그럼 그거보다 더 큰 65세 이상의 한국인은 뭐냐면 표적 집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이 표적 집단. 그 다음에 모집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모집단을 전수조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분 뽑았어. 그걸 우리 표집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을 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모집단에서 이제 무작위 추출된 65세 이상 노인을 표집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중에서 여기에 내 연구의 대상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 이걸 우리 적격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조사 당시에 생존하고 주소가 정확하고 해당 거주지에 계속 거주했던 사람. 보통 몇 개월 이상이냐면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이곳에서 거주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따로 뽑아. 이걸 우리 적격 집단이라고 하고 이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렸다고 해서 다 참여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여해 주신 분들만 연구 참여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 뭐 다 외우긴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냥 표집 집단 위에 모집단 위에 표적 집단이 있다라는 걸 외워두시면 되고, 자, 이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정확한지 이걸 보는 걸 우리 무슨 타당도, 내적 타당도,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표적 집단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보는 거를 외적 타당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논문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볼까요? 내적 타당도를 볼까요? 외적 타당도를 볼까요? 외적 타당도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내적 타당도 옆에 써 있죠? 자, 연구 참여 집단에서 얻어진 추론을 연구 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걸 보는 게 내적. 외적은 이거보다 더 큰 광범위한 인구 집단인 표적 집단의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걸 보는 거를 외적 타당도. 궁극적인 목적은 외적 타당도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이거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이거 좀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항상 모든 연구에는 변수라는 게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변수에는 크게 무슨 변수가 있다? 독립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변수 둘 간의 관계를 보는 거를 우리 상관관계 계수라고 표현하고 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R은 몇에서 몇의 가격을 갖는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의 가격을 갖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면 완전히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마이너스 1이면 반비례. 그리고 얘는 완전히 정비례. 그렇죠? 그럼 반반 비례하는 거는 마이너스 0.5 또는 플러스 0.5. 그럼 아예 상관이 없는 거는 0이라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우리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고 대부분 R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써 있죠? 1 마이너스 1이면 완전 상관. 그리고 0.5 마이너스 0.5면 불완전 상관. 아예 관계가 없다. 무상관은 0.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돼. 이런 건 다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 연구의 특징은 뭐 한번 쭉 읽어보시니까 말 그대로 관계로 규명하는 거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원인은 아니고 관계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장점을 보시면 이 상관관계 연구는 그럼 결국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생태학적 연구 기억하시죠? 네, 생태학적 연구도 상관관계 연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장점 기존에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생태학적 연구는 수시로 자주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런데 비해서 단점은 자, 이게 뭘까요? 집단에서 얻은 정보를 집단을 단위로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무슨 오류가 발생된다? 어? 환원주의적 오류? 집단에서 분석한 건데 개인 수준에 직접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면 뭐죠?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말을 못해? 집단에게 분석한 거를 개인에게 적용하면 약간 무리가 있다. 환원주의적 오류예요? 생태학적 오류지. 뭔 소리야. 이런 걸 헤매시면 큰일 날지. 이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환원주의적인 거는 개인에게 한 거를 집단에게 접목시켰을 때 환원주의죠. 하여튼 생태학적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거 저번 주에 다 배웠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관관계 분석 R 얘기했습니다. 근데 회귀 분석 들어갈게요. 회귀 분석은 근데 자, 단순 회귀 분석이 있고 중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하나의 독립 변수와 하나의 종속 변수 간의 관계야. 하나하나씩 있는 거구나. 그런데 비해서 중회귀 분석은 여러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는 거를 우리 중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이건 뭐예요? 먹는 양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니까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먹는 속도 및 먹는 양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하면은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중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이 제곱, 그 다음에 T 검정, F 검정. 자, 카이 제곱 볼게요.